30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장수 노인들을 연구해왔지만 일본만큼 놀라운 곳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에는 9만 명이 넘는 100세 이상 노인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들이 매일 하는 그 단순한 움직임을 모른다는 거죠. 저는 처음엔 식단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선이나 된장국, 녹차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수년간 현지에서 직접 관찰하고 추적한 결과 식단도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매일 반복되는 아주 기본적인 6가지 움직임이었어요. 이 습관을 놓치면 10년 뒤 몸과 뇌의 차이는 너무 크게 벌어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혼자 산책하고 요리하고 손주 돌보는데 누구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지죠. 그 차이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저는 30년간 장수 노화를 연구해온 김도윤 박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꼭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데이터로 확인하고 실제로 효과를 본 내용들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리듬을 깨우는 것뿐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연구하며 확인한 그 6가지 움직임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어떻게 움직이시나요?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계시진 않으신가요? 바닥에 앉았다 일어서는 게 예전보다 힘드신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신호입니다. 요즘 이런 습관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얼마 전 74세 정순자님을 만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 걷기가 힘들다며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죠. 계단은 물론이고 평지도 10분만 걸으면 무릎이 욱신거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만 계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고 몸무게는 늘고 기분도 점점 가라앉더래요. 그런데 일본 친구의 권유로 산보라는 느린 걷기를 하루 10분씩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답답했대요. 이게 뭐가 운동이냐, 이렇게 천천히 걸어서 뭐가 달라지겠냐 싶으셨죠. 하지만 3주쯤 지나자 통증이 줄고 다리 근육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루 20분씩 걸으시면서 동네 친구들도 만나고 기분도 많이 좋아지셨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 노인들의 장수 습관은 특별한 운동이 아닙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고 비싼 기구 살 필요도 없어요. 그저 몸의 본래 리듬을 깨우는 아주 기본적인 움직임일 뿐이죠. 하지만 이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올백세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순자님처럼요. 그래서 이제는 일본 노인들이 매일 하는 6가지 움직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느린 걷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산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걷기보다 절반 속도로 천천히 걷는 방식이에요. 그냥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호흡에 집중하면서 걷는 겁니다. 교토대학교가 10년간 3,000명을 추적한 결과가 있는데요. 매일 산보를 한 노인은 혈압이 평균 12포인트나 낮았고 인지 저하율이 40%나 적었다고 합니다. 72세 박정혜님은 매일 아침 20분 산보를 하면서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처음엔 빨리 걸어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느리게 걸으면서 호흡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온몸이 편안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더래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2걸음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2걸음 멈추고 4걸음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 호흡 리듬을 유지하면서 걸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러닝머신보다는 흙길이나 잔디길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걸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줄어들거든요. 요즘 아침마다 10분이라도 천천히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는 라디오 체조입니다. 일본에서는 라지오 타이소라고 부르는데 3분 15초 동안 13개의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연속으로 하는 전신 움직임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오사카 의과대학교에서 8,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낙상률이 40%나 줄었고 만성 통증도 5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68세 김석진님은 매일 아침 이 체조를 하면서 어깨 결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굳어서 고개도 잘 못 돌리셨는데 3분짜리 체조를 꾸준히 하니까 몸이 가벼워지더래요. 실천 방법은 아침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부드럽게 호흡하며 실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한 속도보다는 리듬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호흡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간 갖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깊은 스쿼트 휴식입니다. 일본어로는 신코즈와리라고 하는데 발뒤꿈치를 붙인 채로 깊게 앉는 자세예요. 엉덩이 관절과 발목을 열어주는 동작인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도쿄 노화연구소 조사에서 이 자세를 2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노인은 요양보호 위험이 70%나 낮았다고 해요. 75세 이은자님은 이 자세를 매일 연습하면서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발뒤꿈치가 떨어지고 균형도 안 잡히셨는데 벽을 잡고 조금씩 연습하니까 점점 나아지더래요. 실천 방법은 벽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면서 30초씩 반복하는 겁니다. 만약 발뒤꿈치가 안 닿으면 수건을 받쳐서 무릎 부담을 줄이세요. 요즘 바닥에 앉는 자세 얼마나 편하게 하실 수 있나요? 네 번째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일본어로는 아시라고 하는데 하루 2번 1분씩 한 발로 서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동작이에요. 후쿠오카 대학교에서 15년간 추적 연구를 했는데 이 동작을 꾸준히 한 노인은 고관절 골절이 68%나 줄었다고 합니다. 고관절 골절이 왜 무서운지 아시죠? 한번 다치면 회복이 정말 어렵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모든 게 무너지거든요. 70세 박영수님은 하루 1분씩 연습하면서 다리 힘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처음엔 10초도 못 버티셨는데 지금은 1분 넘게 하신대요. 실천 방법은 벽 옆에서 발을 3cm만 들어 올리고 30초 버티는 겁니다. 높이 들 필요 없어요. 균형만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선을 고정하고 호흡은 편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한 발로 30초, 지금 바로 해보시겠어요?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바닥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세이자 습관이라고 하는데 바닥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체 근육과 뇌를 함께 쓰는 동작이에요. 스쿠바 대학교 조사에서 이 습관을 가진 노인은 하체 근력이 40%나 강했다고 합니다. 바닥에서 일어서는 동작이 전신 근육을 다 쓰거든요. 80세 김정희님은 매일 식사 후 바닥에 앉아서 차를 드시고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셨는데 허벅지 근육이 놀랍게 회복됐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의자 생활만 하면 하체 근육이 급격히 약해지는데 바닥 생활을 병행하니까 근육이 살아나더래요. 실천 방법은 처음엔 의자나 벽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며 연습하는 겁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릎 보호를 위해 매트 위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예전엔 바닥 생활 익숙하셨죠? 지금은 어떠신가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수건 비틀기입니다. 팔을 쭉 뻗은 채로 수건을 양옆으로 당기면서 몸통을 비트는 전신 근육 자극 동작이에요. 다쿠대학교 연구에서 이 동작이 근육 단백질인 미오카인을 분비시켜서 염증을 줄인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오카인은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몸 전체의 염증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76세 윤미자님은 하루 2분 수건 비틀기로 소나기 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십니다. 예전엔 병뚜껑도 잘 못 여셨는데 지금은 손에 힘이 들어가더래요. 실천 방법은 회전할 때 숨을 내쉬고 돌아올 때 들이쉬는 겁니다. 호흡과 함께 움직이면 효과가 배가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팔보다는 복부 중심으로 천천히 비틀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곁에 수건 있으신가요? 바로 해보세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동작들이 몸의 기능을 평생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헬스장 등록도 필요 없어요. 그저 매일 반복하면 됩니다. 이제 이 움직임들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6가지 움직임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느린 걷기와 깊은 스쿼트는 혈류를 늘려서 뇌로 가는 산소를 증가시켜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느려지는데 이 동작들이 혈관을 자극해서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새벽 공복 상태에서는 무리하지 마시고 10분부터 시작하세요. 혈당이 낮을 때 무리하면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엔 산보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수건 비틀기를 병행해 보세요. 아침은 몸을 깨우는 시간이고 저녁은 몸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하루 10분만 투자할 수 있다면 언제가 가장 편하신가요? 아침형 인간이시면 아침에, 저녁형이시면 저녁에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한 발로 서기와 바닥 생활은 신경계의 균형 감각을 자극합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기능 중 하나예요. 이게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죠. 그런데 매일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면 뇌의 균형 중추가 계속 깨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지럼증이 있으면 반드시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실천 방법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겁니다. 양치할 때 한 발로 서보기, TV 볼 때 바닥에 앉기부터 시작하세요. 특별히 시간 내서 운동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일상 속에 넣으면 훨씬 쉬워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을까요? 양치하면서, 밥 먹고 나서, TV 보면서 이렇게요. 라디오 체조는 심박수와 호흡을 조화시켜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많으면 염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호흡 운동을 하면 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침 식전에 가볍게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하면 효과가 더 높다는 거예요. 실천 방법은 공영 방송 영상이나 인터넷 영상에서 라디오 체조를 찾아서 따라하는 겁니다. 처음엔 동작이 어색할 수 있는데 매일 하다 보면 몸이 기억해요. 아침의 첫 3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핸드폰 보시나요? 아니면 걱정하시나요? 그 3분을 라디오 체조에 투자해 보세요. 수건 비틀기는 좌우 뇌의 균형을 맞춰서 인지 기능을 강화합니다. 몸통을 비트는 동작은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 신경을 자극하는데 이게 뇌의 양쪽을 골고루 활성화시켜요. 나이가 들면 한쪽 뇌만 주로 쓰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동작이 양쪽을 깨우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깨 통증이 있다면 범위를 줄이고 천천히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아침 1분, 자기 전 1분 비틀기 루틴으로 정착시키는 겁니다. 하루 2번, 총 2분이면 충분해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동작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겠어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 모든 동작들의 공통점은 격렬하지 않다는 겁니다.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힘들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움직임이에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쌓이면 몸이 달라지고 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근육이 살아나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져요. 일본 노인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이런 단순한 움직임을 평생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비싼 보조제나 격렬한 운동보다 매일 반복되는 기본 움직임이 진짜 장수의 비밀이었어요. 느린 걷기, 라디오 체조, 깊은 스쿼트, 한발서기, 바닥 생활, 수건 비틀기. 이 단순한 6가지가 근육을 살리고 관절을 보호하고 뇌를 젊게 유지시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심히 앉고 오래 누워있고 한 자세로만 있는 시간들이 우리 몸을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어요.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버립니다. 균형 감각은 연습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그러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계단이 무서워지고 넘어질까봐 외출도 두려워집니다. 결국 집에만 있게 되고 더 빨리 늙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부터 하루 2분이라도 실천하면 몸이 달라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외출하고 싶어지고 사람들 만나고 싶어지고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젊게 사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건 하나만 들고 비틀어 보세요. 지금 당장 수건 잡고 팔 쭉 뻗어서 좌우로 천천히 비틀어 보세요. 10번만요.
그 한 번의 움직임이 당신의 노화를 늦추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3분 스트레칭 해보시고요. 모레는 천천히 10분 걸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건 운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에요. 오늘 소파에 앉아서 TV만 볼 건가요? 아니면 바닥에 앉아서 TV 볼 건가요? 오늘 양치하면서 그냥 설 건가요? 아니면 한 발로 서볼 건가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10년 뒤 여러분의 몸을 결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노인들이 식사 전 꼭 하는 한 가지 호흡법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랍거든요.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꼭 보세요. 여러분은 6가지 중 어떤 동작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는 모두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